네, 소개받은 일신 하이폴리 이민범입니다. 우선 이런 귀한 자리에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패키징 포럼 위원회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라 긴장이 무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지금 더구나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앞에 자리하고 계셔가지고 부담이 너무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발표하는 게 좀 어눌해도 넓은 가슴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환경과 산업이라는 그 경계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신 하이폴리가 지난 10년간 그 환경을 위하여 어떤 산업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일신 하이폴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일신 하이폴리는 1967년 창업을 했고 올해로서 57년 된 PO 필름 전문 메이커입니다. 본사 이외에 5개의 지사와 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외 170여 개의 그 직영 대리점과 판매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대의 압출기를 가지고 연간 15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친환경 제품을 포함해서 5가지의 신규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신 하이폴리의 사업부는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필름하고 산업용 필름, 그리고 전자 광학용 필름, 이 3가지 사업부로 구분을 하고 있고 각각 학표, 베스트레치, 옵티마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100여 개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년간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개발한 그 제품들은 농업용으로는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한 그 바이오 멀칭과 PCR 원료를 이용한 그 PCR 멀칭 필름, 그리고 축산용은 PCR 소재를 이용한 곰포용 사일러지 필름, 그리고 산업용으로 PCR 원료를 이용한 산업용 스트레치 필름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도시적인 이미지여서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 그 기능과 그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보이는 그런 형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비닐 하우스, 우리 농촌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하우스 타입이고요. 그 필름은 주로 이제 동절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결로 현상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술과, 그리고 그 하우스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보온 기능,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 필름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UV 안정제가 처방되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그 검정색 필름은 일부분 하우스 내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 사용되는 멀칭 필름이라고 하는 필름입니다. 그 멀칭 필름은 작물이 생육함에 있어서 잡초와의 경합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잡초 생육을 억제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 지온을 올려주고 때로는 지온을 낮춰주는 그런 지온 관리 기술과 토양 속의 수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작물의 그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에서 농업용 멀칭을 사용하는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농업용 멀칭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한 건데요. 전반적으로 필름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서 비용이 일부 증가를 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1.5배의 그 멀칭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1.5배의 수확량을 증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 1.4배 정도의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짓는,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친환경 제품은 생분해성 필름입니다. 저희가 이 생분해성 필름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요,
이 자료는 23년 환경공단에서 조사한 그 폐비닐 수거 조사 통계 자료입니다. 22년도에 발생한 농업용 영농 폐비닐 발생량이 약 31만 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폐비닐 양이 2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수거된 영농 비닐을 재활용한 게 한 18만 톤 정도 되고, 그리고 민간 수거 단체에서, 여기 지금 자료가 좀 잘못 나와 있는데 약 6만 톤 정도가 민간 기관에서 수거를 한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6만 톤은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잔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나라 사례는 아닌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넣었고요. 그 수거되지 않은 필름들에 대해서 보시면 그 수확이 끝난 후에 토양을 깊이 파보게 되면 이렇게 수거되지 않고 토양에 잔존하게 되는 그런 필름들이 그 토양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그 다음 작기의 작물을 재배를 할 때 작물의 뿌리에 이 필름들이 엉키면서 작물 생육을 저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 옆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 작물 수확 중에 필름들이 엉켜서 작업이 지연된다든지 비용이 발생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거되지 않은 필름들이 바람에 날려서 뭐 여기저기 날리고, 심지어 뭐 전봇대라든지 뭐 이런 쪽에 막 널려지는 그런 비주얼적으로 환경 오염이 진행이 되고, 이거를 또 수거하기 위해 또 추가적으로 노동력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를 불법적으로 소각을 하면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그런 독성 물질로 인해서 대기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저희가 생각할 때 생분해되는 그런 필름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분자 플라스틱에는 석유 유래가 있고 식물 유래가 있고, 그거를 또다시 구분을 하면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과 분해가 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구분을 합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 생분해 필름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바스프에서 PBAT라는 수지를 가지고 와서 저희에게 그 생분해 멀칭 필름 개발을 요청을 했고, 저희가 그 PBAT와 그 위에서 보시는 식물 유래 분해성 수지 TPS, PLA 혹은 PBS를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생분해 멀칭 필름을 사용을 하고 이게 사용되어진 후 분해가 되고 다시 자연으로 순환되는 그런 모식도인데요. 생분해 멀칭 필름을 사용하는 3, 4개월 동안은 그 피복된 상태에서 광분해라든지 가수분해가 진행이 되고, 사용 후에 토양 속에 매립이 된 이후에 토양 속에 잔존하는 수분과 그리고 토양 미생물에서 발생하는 그 분해 효소에 의해서 저분자화된 걸 다시 토양의 박테리아가 섭취를 하고 대사를 하면서 CO2와 H2O로 100% 분해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분해된 CO2하고 수분은 사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이용되는 그런 자원 순환되는 그런 모식도입니다. 생분해 멀칭 필름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비교를 했을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작물을 수확하고 수확 시기에 필름을 다시 재수거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농번기에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고 그냥 토양에 다시 매립을 한다는 것은 농가의 입장에서 비용적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폐비닐로 인한 환경의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피압출기를 이용해서 이 생분해성 수지를 가지고 필름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대신 단점으로 부각되는 건 이 생분해성 수지의 비용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관행 PE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로 나오는 필름 또한 뭐 3배 정도 비싼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초기 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 양이 지금 확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제조하는 생분해 수지 소재를 제조하는 업체들마다의 그런 품질 편차도 있고, 이거를 사용하는 농가의 토양에 대한 그 편차도 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기후 조건에도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동일한 지역에서 혹은 타 지역에서 이 분해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필름 같은 경우는 피 같은 경우는 제조를 해놓고 한 2, 3년 동안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해도 기계적인 물성에 전혀 차이가 없는데, 생분해 필름 같은 경우는 제조를 하는 순간부터 순차적으로 가수분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고 보관을 최장 6개월 이내로 해줄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장성이 좀 부족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일신 하이폴리에서는 생분해 멀칭 필름을 3가지 타입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검정색 필름이 가장 일반적인 멀칭 형태의 필름이고요. 가운데 있는 필름은 동절기 작물, 양파나 마늘처럼 그 겨울을 나야 되는 작물들, 햇빛의 투입량이 좀 필요한 작물들에 이용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 보이는 필름은 가운데는 작물을 심고 주변은 흑색으로 처리해서 잡초 생육을 억제해주는 그런 배색 필름 3가지 타입으로 제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신하이폴리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작물들을 가지고 실증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작물, 어떤 지역에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백데이터를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원도 농업기술원하고 3년 동안 공동으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작물별로 소요되는 경제성을 좀 파악한 자료입니다.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면적으로 생분해 필름과 관행 멀칭 필름을 피복해서 나중에 수확했을 때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을 산출한 건데요. 여기서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는 거는 그 생분해 멀칭 필름을 사용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좀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작물이고,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관행 멀칭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경제적인 효과는 그 지원금 없이 순수하게 농가에서 부담을 했을 때의 비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마저도 다 생분해 멀칭 필름 쪽이 경제적인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PCR 원료를 가지고 저희가 친환경 제품을 사업화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신 하이폴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지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곰포용 사일리지 필름하고 산업용 스트레치 필름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톤당 18만 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제조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제품이어서 저희는 어쨌든 PCR 원료를 사용을 해서 이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재활용 방식은 열적, 화학적, 물리적 재활용 방법이 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PCR 원료는 물리적 재활용에 의해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재활용의 장점은 비교적 저렴한 방식이고 에너지 소모라든지 환경 오염이 비교적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PCR 로트별 품질이 불균이라는 단점과 반복 사용했을 때 품질이 더 저하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신 하이폴리에서 PCR 원료를 가지고 적용한 제품 중에 일단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멀칭 필름 LLDP와 HDP 2가지 타입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LLDP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폐비닐로 수거되어 있는 그 원료를 가지고 스크럽을 만들어서 플레이크를 하고 SKGC를 통해서 PCR 팔렛을 가공을 하면 그 수지를 가지고 저희가 신재 원료와 배합을 해서 필름을 만드는 이런
상황, 그래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농가에서 다시 그 폐비닐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다시 수거를 해서 그 폐비닐로 만드는 이런 순환이 연결이 되고요. 스트레치 필름 같은 경우는 이마트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스트레치 필름을 수거를 해서 그 SKGC에서 PCR 원료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신제 원료와 또 배합을 해서 다시 스트레치 필름을 만들어서 이마트에 다시 공급하는 이런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일리지 필름도 뭐 거의 패턴은 유사합니다. 예.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위쪽에 있는 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그 LLDP 신제 원료이고요. 그 밑에 사진은 그 신제 원료를 가지고 만든 필름입니다. 그리고 옆에 건 그 PCR 멀치 필름용 원료고요. 그 사진, 원료 사진을 보시면 검정색과 뭐 갈색 그리고 투명한 색 이 세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검정색하고 갈색은 PCR 원료를 재생을 해서 만든 거고, 그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는 신제 원료를 혼합해서 그 아래와 같은 필름을 제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신제 원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어쨌든 PCR 원료를 사용하게 되면 기계적인 물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그 신제 원료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LLDP보다 더 좀 센 그 뭐 헥센 그레이드라든지 메탈로센이라든지 이런 좀 고급 원료를 더 사용을 해서 필름의 품질을 그 동등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식도는 뭐 저 앞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뭐 거의 유사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뭐 이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분해 멀칭 필름 같은 경우는 최근에 PLA가 상온에서 분해가 안 된다 혹은 너무 지연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생분해 멀칭 필름에도 일정 부분의 PLA 성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생분해 멀칭 필름이 과연 토양에서 100% 생분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를 저희도 뭐 어쨌든 해외 대학의 논문이라든지 연구 자료에서 미생물과 가수분해에 의해서 100% 생분해 된다라는 자료는 있긴 하지만 저희 농진청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5년짜리 과제를 통해서 실제 토양에서 생분해가 되는지에 대한 입증을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생분해 수지 자체가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농민이 이거를 제 돈 주고 구매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그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해되는 요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현재는 그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고 군 단위 이하의 지자체나 농협 단위에서 보조금을 지불을 해서 일부 지역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분해 필름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그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환경 표지 관련인데요. 최근에 환경 표지에 대한 규제 때문에 세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 환경 표지가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뭐 얼마 전에 다시 2028년까지 그 유예 기간을 둔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인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뭐 확정적이지 않고 한시적인 유예라는 거는 산업체에서 뭔가 제품을 개발하고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확정적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명확해 주셔야 우리 산업계에서도 그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CR 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얘는 한번 사용을 했던 제품을 다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도 모르고 그 특성이 어떤지 파악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 생산되는 로트마다 제품의 품질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 품질 편차를 좀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수거 단계에서부터 뭔가 좀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혀 있는 정책 지원 같은 경우 우리 흔히 생각을 할 때 재생원료를 사용하는데 가격이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소비자들이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PCR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신재 원료 가격 이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 이 모든 피해는 제조하는 업체에서 떠안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조하는 업체든 소비자든 어떤 부분에서든 그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